부채 한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번도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줄여둔 적이 없습니다. 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만약에 완화전세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 때 보면 재무부 장부를 계속 긴축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무조건 돈이 풀릴 건데 미국 정부가 돈을 가지고 막 풀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에 푸냐면 자, 그러면 사실 뭐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 이후 뭐 되게 어려워졌다. 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한국부터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뭐 일자리가 됐든 뭐 부채 탕감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정책이 나온단 말이죠.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근데 이미 충분히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엄청 쓰지 않았냐, 한도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더 이상 미국은 재정 정책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네, 미국은 미국의 재정을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들은 그러니까 향후 10년을 계획을 짜버립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미국의 재정 지출에서 의무 지출과 재정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의무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인프라법, 반도체법, IRA법 같은 이제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우리는 10년간 여기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해서 10년간 돈을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를 계획을 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앞으로 2023년부터 과거 2031년까지 의무 지출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스탠스거든요. 지금까지 이 빨간색까지 그래프까지는 지금까지 썼는 거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얘들은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CBO라는 데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부채 한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번도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줄여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한도 내에서 어디에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물론 트럼프가 되면 이 기조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그 요인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돈을 쓰냐 안 쓰냐는 정해졌습니다.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이미 뭐 이렇게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다 확정을 해놓은 지출안을 다 번복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셧다운이 되면 일시적으로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셧다운은 해소가 되고 재정 지출은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이 앞으로 어디에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미국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를 보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정 지출은 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재정 지출이 부채 한도가 우려가 돼서 하반기 때 재정 지출을 막 안 했다고 안 보고 있고 왜 하반기 때 그럼 재정 지출을 많이 안 했냐라고 보면 저는 이거거든요. 이 그래프 보시면 하반기 때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빠르게 디스인플레이션 내러티브가 올해 하반기 때는 다시 인플레가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안 풀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를 위해서 재정을 풀기보다는 재정을 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놓고 내년에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쓰기도 매우 좀 유용한 게 내년에 선거가 있죠 일단. 그리고 이게 내년에 대한 미국 물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월간 단위로 0% 나올 때, 월간 단위로 0.2% 나올 때, 월간 단위로 0.3% 나올 때, 월간 단위로 마이너스 0.1% 나올 때 향후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0.3%까지 월간으로 매달 나오는 거를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면 물가 진짜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물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저효과만 놓고 보면 물가가 내년에 재점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5.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물가가 다시 재점화된다기보다는 물가가 지금 이 과도한 긴축에 대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저는 미칠 수 있을까 영향이 크기 때문에 MOM 기준으로 0.3%포인트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0.3%포인트를 가정을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물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정을 하면 내년에 미국 정부는 과감하게 정부 재정 정책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언제냐? 사람들이 좀 성장에 대해 둔화를 우려를 할 때. 그게 그 시점이 되면,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한테 좀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내년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지금 정부는 돈을 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베팅이 세게 되면 세게 될수록 너의 그 계좌는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에 베팅을 세게 하든가 안 온다에 세게 베팅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준비하신 그 다음 내용,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자, 이게 미국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과연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냐, 안전하냐. 이 보면 뉴욕 연은의 시나리오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 미국 GDP 대비해서 그 연준의 적정 지급 준비금 그래프거든요. 이게 검은색을 치면 QT를 절반을 축소를 하고 보라색을 치면 QE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네. 그게 뉴욕 연은에서 시나리오가 나온 건데, 그럼 결국은 검은색을 치는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은 안전하다. 검은색을 치는데도 만약에 뉴욕 연은의 시나리오처럼 QT 절반 축소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유동성 발작이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QT를 해서 보라색을 쳤는데도 QE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빨간색 그래프가 저 검은색을 치는 게 저는 1차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저때 만약에 연준이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면 뭐 또 잘 해결이 네,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려가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라색을 치면 저는 이제 그 2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연준이 그 딱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안 비친다? 그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안 비친다? 그러면 그때는 19년도에 그 레포 시장에서 단기 발작했던 것처럼 증시가 좀 빠르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고 하면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검정색 그래프는 내년 3월이면 쳐요.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면 칩니다. 네. 그리고 보라색 그래프는 내년 5월 정도면 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언제 좀 시장을 좀 위험하게 보느냐? 그러면 사실 2분기예요. 2분기. 2분기인데 쳤을 때 보통 시장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우려할 때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3월 정도부터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3월에서 2분기 정도는 연준의 스탠스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미리 좀 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만약에 완화전체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1분기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총알이 있다. 근데 2분기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총알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이때는 바뀌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채권 하시는 분들 보면 내년 5월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경제에 뭔가 자극을 줘야 될 만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증시도 그것이 나왔을 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충격이 올 거니까 미리 좀 팔아놨다가 그때 사갈 것이냐. 요거 가지고도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네, 과거의 연준이든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됐을 때 인하를 하고 문제가 그랬죠. 됐을 때 돈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 스탠스 보시면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되기 전에 뭔가 대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안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전부 다 문제가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에요. 더 문제가 되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게 아니라 시장이 막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위기 막 터지고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해서 이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래프로 시차를 그어보면 금리 인하하는데 경기 무너지면서 금융위기 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후행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과거 역사고,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치기 전에 대응 이렇게 가면 시장이 죽기 전에 올라가고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2분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어떤 큰 증시의 하락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좀 조심을 좀 줄여놨다가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뭔가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질 거거든요. 이때 되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검은색 라인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 여기서 지금 주식을 질러야 됩니다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지금 긴축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 검은색까지 내려오기까지 좀 버퍼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정이 되면 사도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검정색 그래프가 내려왔고 뭐 보라색 그래프까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라고 안 하겠죠. 그냥 급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급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 이 라인은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제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거의 보라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인데 이게 미국 재무부는 제가 하반기 때 돈을 다 쟁겨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무조건 쓰긴 쓰거든요. 이 음,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재무부 잔고입니다. 2021년부터 가지고 왔는데 2023년 6월달까지 보면 재무부 잔고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했습니다. 돈을 다 썼다는 거거든요. 네. 상반기 때 장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 때 보면 재무부 잔고를 계속 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풀질 않고 국채를 찍어서 잔고에 계속 돈을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개인으로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 저축. 뭐 쓰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내년에는 무조건 돈이 풀릴 건데, 저는 이게 이건 제 내러티브인데 언제 풀릴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그 빨간색 그래프 그 지급준비금, 그게 검정색 보라색을 쳤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려할 때 네. 그때 이게 빠르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이 재무부의 잔고가 풀리면서 시장에 완충 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게 만약에 제 생각대로 안 간다,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잔고도 안 풀린다, 그러면 시장이 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프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구독자들님께서도 계속 좀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매번 나와서 이렇게 추적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좋네, 제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내년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대로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 전망대로 가면 이게 시장이 뭐 이게 완충을 하면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는 과거 20년, 30년을 놓고 봐도 항상 후행을 했었고, 뭐가 터졌을 때 부랴부랴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되기 전에 좀 정부가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든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얘네들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 돈만 제대로 풀리면 내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년에 경착륙이 아닐 수 있다. 경착륙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 시마다 매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게 좋을 것 같고, 내년에 그럼 시장을 저는 뭐 너 불을 보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불까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불장? 불장은 올해 S&P 500, 나스닥 똑같은데 매그니피센트 7 빼버리면 수익률 어떤지 혹시? 아니요, 별로 안 좋다. 아니, 왜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가지고 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이 가려면 미국 연준이 아무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다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돈을 가지고 막 풀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에 푸냐면 반도체,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인프라, 이게 3개 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빅테크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빅테크 반독점 규제법 한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돈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는 돈을 주고 있어.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뺏겨도 여기서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돈이 계속 가고 있고 미국 정부는 그쪽으로 계속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1990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물가도 잡고 경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그 IT 버블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S&P 500 10배 올랐거든요. 그걸 성공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전 내년에 그 기점이 기로에 놓여있다 보고 있어요. 성공을 하면 2026년부터는 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부터는. 근데 실패를 하면 경쟁력 가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과도기적인 중간 측면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를 불장을 만들기보다는 연준의 긴축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결국 러셀 이런 거는 못 가면서 정부는 계속 반도체나 과학기술이나 돈을 풀어주면서 나스닥은 안 무너지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그 기조를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울장보다는 사람들이 우려를 할 때 다시 반등을 하고 사람들이 뭐 탐욕을 부릴 때 다시 좀 빠지는 이 울퉁불퉁한 장을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의 재정 투자와 이번에 재정 지출이 좀 비슷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근데 이런 90년대의 주가의 흐름, 이런 식의 어떤 재정 투자가 있었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제가 이 그래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여기 보시면 숫자로 해놨잖아요. 네. 이게 다 언제였냐면 연준은 긴축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돈을 풀 때 시기만 제가 따로 뽑아서 온 거예요. 4번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5번이 90년대거든요. 5번 보시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의 흐름인데 이때 보시면 어떤 식으로 애들이 그 경기를 물가를 잡고 경기를 끌어올렸냐고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재정 적자가 심하냐 안 심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심하냐 안 심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 적자는 계속 많아도 GDP를 명목 GDP를 더 끌어올려 버리면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90년대 보면 이런 GDP를 돈을 막 풀어가지고 GDP를 끌어올리면서 재정 적자의 비율을 1차적으로 낮추고요. 그리고 돈을 푸는 거를 그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돈을 퍼부어주면서 네. 걔네들이 기술주가 급등이 되고 다시 또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흑자로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앞으로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빅테크, 메가니퍼센트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돈을 집중적으로 퍼부어주면서 얘네들이 올라가면 경기는 전체 시장은 안 좋아도 S&P 500이나 나스닥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가니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보시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걔네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만 끌어올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끌어올리면 실질적으로 다시 또 투자와 소비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재정 적자를 우려를 하지만 GDP를 계속 올려서 재정 적자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그 적자가 다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면 초호황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얘들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가 그 판가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성공을 하면 90년대 시나리오랑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0년대는 증시가 좋았죠? 거의 10배 올랐죠. 예, 그 95년도에 물가 잡는 거 성공하고 이렇게 재정 부양하는 거 성공하고 난 뒤에 2, 3년 고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배 올랐죠. 예. 저 때는 이제 워낙 주가 시총도 작았고 주가가 좀 작았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원체 뭐 거대화돼 가지고 맞아요. 한 국가 예산보다도 더 높은 시총을 가진 기업들이 허다해 가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배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이제 증시의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기반을 예.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풀린 통화량분의 S&P 500 시총이 200%면 버블이라고 봤지만 그 버블을 뚫을 수 있다. 300%로 갈 수 있다. 최소한 뭐 그냥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연착륙, 네. 네, 그 소위 노랜딩, 네. 네, 노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네. 아,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기축통화국의 그렇죠. 위험 네. 부러워. 기축통화국은 이래서 좋고 그래서 또 중국도 기축통화국 하려고 뭐 위안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죠.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주가의 조정, 이때는 매수 대응으로 내년도까지는 계속 최소 1분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1분기까지는. 2분기 때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뭐 지급준비금이 뭐 부족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와 TGA 계좌 방출 정도를 재무부가 한다라고 하면 그 우려가 다시 이제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2분기까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센 충격이 올 수 있다.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 단기 시장에서. 단기 예, 시장에서. 그게 1919년 2019년도에도 그게 왔었고 갑자기 와요. 레포 시장의 발작은. 그거 대응 못 합니다. 뭐 그 며칠 만에 10% 빠져버리고 이러거든요. 갑자기 유동성이 경색이 와버리고 돈 빌리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빌려주던 것들 갑자기 확.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좀 2분기는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내러티브로 해서 조정심에서 보고 있는데 2분기는 조심해보자. 2분기는 조심하자. 3월 정도부터가 아마 그게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것도 지금 그래서 리스크도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예.